기후변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부 시스템을 바꿔야 되고, 그다음에 국민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 국민.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고 있는데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그 온실가스 에너지가 어느 정도가 되는가. 한 개인이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자기가 자가용을 가지면은 많이 나오게 돼 있습니다. 자기 몸무게보다 20배가 되는 자동차를 구입해서 거기서 에너지를 넣어서 거기서 배기가스를 내는 이런 시스템이 과연 지속 가능한가? 그래서 저는 환경운동가로서 저는 자가용이 없습니다. 자가용 없이 대중교통으로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도 뭐 기차 타고 왔지만은. 그래서 개인이 할 수 있는 건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기후 변화에서 가장 영향을 주는 게 뭐냐면은 식사입니다. 식사.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는 뭐 고기를 그렇게 많이 먹지를 않았는데 지금은 뭐 고기 굉장히 많이 먹잖아요. 뭐 삼겹살도 먹고 생선도 먹고 소고기도 먹고 이렇게 하면서 온실가스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1헥타르 그러면은 가로 세로가 각각 100m. 그게 1헥타르입니다. 3,000평이에요. 그러니까 축구장의 1.5배. 축구장의 1.5배에다가 거기에 만약에 감자나 고구마 정도를 키우면은 1년에 25명 정도가 먹을 수가 있어요. 쌀은 20명이 먹을 수가 있어요. 돼지를 키우면은 1.3명이 먹을 수 있어요. 소를 키우면은 0.3명밖에 먹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소고기를 먹는다는 거는 그만큼 땅을 많이 소비하고 물을 쓰게 되고, 그다음에 소는 뭐가 많이 나오죠? 대세균이라고 방구에서 메탄이 나오니까 메탄가스는 또 CO2보다도 20배 이상 기후변화에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채식은 못하더라도 고기를 적게 먹는.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원래 고기를 먹는 나라인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채식을 하는 사람이 10%가 된 거예요. 채식 식당도 많고. 근데 우리는 아직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면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자동차 문제부터 그다음에 에너지, 절전 이런 부분. 또 국가에서도 석탄발전소는 석탄을 1톤을 태우면은 CO2가 3.7톤이 나와요. 그럼 1톤이라는 양이 어느 정도냐 하면은 8m 되는 큰 에드벨런에 CO2를 가득 집어넣으면은 그게 1톤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석탄이 1톤이면 요거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됩니다. 얼마 되지 않는데 그것을 태워가지고 3.7톤이라는 어마어마하게 많은 CO2가 나오는 것을 과연 계속 써야 되는가? 그래서 아까 석탄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매장량이 많지만은 쓸 수가 없도록 이제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산업 구조를 이제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산업 구조를 바꾸는 게 생각같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우리나라가 이제 유럽이 한 200여 년 동안에 이룩한 산업화를 우리는 한 40년 만에 아주 단축해서 만드는 거거든요. 그 단축해서 만드니까 오염 문제가 심해지는 거죠. 그 심해지는데 그러면 이 심해지는 걸 줄여야 되는데 우리나라 산업 구조는 한번 보죠. 우선 철강 산업, 정유 산업, 석유화학, 자동차, 조선, 시멘트 이런 게 가장 에너지를 많이 쓰는 산업이에요. 근데 그 산업이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또 급여가 제일 높아요. 급여가 제일 높습니다. 그러면은 전체적으로는 이것을 빨리 전환을 시켜야 되는데 거기에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의 일터를 잃게 되잖아요. 일터를 잃게 되니까 그거를 바꾸질 않는 거예요. 바꾸질 않는 거예요. 그럼 이제 대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전 대안이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벌써 다른 나라에서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에서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거기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대강 80만 명 정도 돼요. 80만 명.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사람들은 또 고임금을 받는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온실가스를 하여튼 줄여야 되니까 줄여야 된다 그러면 우선 주택도 에너지 제로 하우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서울의 노원구에 에너지 제로 하우스를 만들었어요. 아파트를. 그러니까 아주 조금의 에너지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태양광도 붙이고 단열도 하고 아주 절전 시스템 만들어서 이제 하는 그런 집으로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자동차도 우리가 지금 경유나 가솔린을 많이 쓰는데 이거 대신에 태양광으로 전기를 생산해서 태양광으로 전기 자동차로 가면은 CO2가 하나도 안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런 쪽으로 빨리 가서 그것이 하나의 큰 산업이 되고 그 산업이 외국으로 수출하는 쪽으로 가야지 우리가 경쟁력을 가지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일단은 태양광. 여러분 태양광 가장 많이 지금 늘리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이에요. 중국이 태양광 가장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인도, 미국, 유럽 굉장히 빠른 속도로 태양광 늘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태양광은 처음에는 굉장히 비싸지만은 이것이 기술 혁신이 되고 대량 생산을 하면서 태양광 가격은 1년에 10%씩 계속 생산 가격이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럼 우리도 빨리 그걸 해야 되는데 그런 쪽에 재정 지원도 하고 그래서 빨리 하는데 그 부분이 우리가 취약한 거죠.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와 같은 이런 조건에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래도 가장 수출을 많이 하는 산업이 뭐죠? 과거에는 핸드폰인데 지금은 반도체예요. 그죠? 여러분 반도체 원료가 뭐죠? 반도체 원료가 모래입니다. 모래예요. 그 모래를 가지고 녹이면은 그게 유리가 되는 거죠. 그죠? 모래하고 시멘트하고 섞어서 만들면은 그게 콘크리트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모래를 가지고 폴리실리콘이라 그래서 모래의 순도를 99.99999 나노 정도로 만들면 그게 폴리실리콘이 됩니다. 그 폴리실리콘에다가 은을 입혀 가지고 그걸 하면은 그게 태양광 발전이 되는 거예요. 같은 모래를 가지고 토목 사업을 할 것인가? 같은 모래를 가지고 반도체를 만들 것인가? 그 반도체를 만들면 어떻게 되는 거죠? 조그만 핸드폰에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야 하잖아요. 그 칩이. 지금은 정보의 시대지 물동량의 시대가 아닙니다. 물동량이 늘어나는 것보다 정보가 훨씬 많이 늘어나니까 우리는 그런 산업 쪽으로 가야 되는데 우리는 석탄, 석유, 가스 하나도 안 나는 나라가 다 수입해 가지고 우리나라도 가공하는 단계에서 물도 많이 쓰고 미세먼지도 많이 나오고 온실가스가 많이 나오는 이런 산업으로 가는 것은 이때까지는 그렇게 해가지고 3만 달러를 올렸는데 이제는 더 올라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미세먼지가 심할 때 강연하면서 제가 물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공기가 무진장 나쁘면서 작년이나 저작년 봄에 공기가 너무너무 나빴어요. 그러니까 공기가 이렇게 아주 나쁘면서 3만 달러를 원합니까? 아니면 공기가 좋아서 마음 놓고 애들이 밖에서 뛰어놀 수 있는 그런 쪽에 공기를 만들면서 2만 5천 달러를 원합니까? 그랬더니 3만 달러에 공기 나쁜 거 선택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만큼 공기가 중요하잖아요. 삶의 질이 중요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저는 우리가 이 좁은 나라에서 앞으로 국제 경쟁력을 가지려고 그러면은 그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우리가 얼마나 빠르게 대응을 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때까지 선진국 그러면은 미국 뭐 유럽인 줄 알았는데 그 사람들이 도리어 우리나라가 너무 잘한다. 진단 키트를 빨리 보내달라. 이런 거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 같이 이 좁은 나라에 부존 자원이 없는 나라가 새로운 형태의 환경도 살리고 경제도 살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서 그것이 전 지구적으로 확대가 되면은 환경 문제도 해결할 수 있고 경제 문제도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행성, 지구라는 행성은 흥청망청 막 쓰기에는 부족한 행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아끼고 그다음에 잘 가꾸어서 제주 올레길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차를 안 타고 직접 걸어 다니고 음악도 듣고 박물관도 가고 바닷가를 거니는 이러한 절제하면서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은 지구는 굉장히 풍성한 지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밀질적인 욕망을 끊임없이 가질 때는 결국은 파탄이 온다. 그 파탄은 우리에게도 영향을 주지만 우리 다음 세대가 어떻게 삽니까?
저도 손자가 있지만 아니 진짜 손자가 진짜 과연 이러한 기후 환경 문제, 뭐 바이러스 문제, 재난 이런 거에서 어떻게 견딜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면은 우리 어른들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훨씬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가 투표를 할 때도 진짜 환경 문제에 대해서 기후 문제에 대해서 삶의 질의 문제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후보에게 투표를 해야 되는데 이때까지는 어떻게 됐습니까? 뭐 도로를 넣는다, 뭐 다리를 놓는다, 큰 건물을 짓는다, 하여튼 에너지를 많이 쓰는 이런 쪽에 있는 후보를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환경이 이렇게 나빠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은 이제 선진국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만으로 선진국이 될 수 없다. 물질적으로 풍요한 것보다 삶의 질을 높이는 쪽으로 가면서 문화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쪽으로 우리가 전환해야 되지 않는가. 그러려면은 정부가 기업이 절대 해주지 않습니다. 절대 해주지 않아요. 그거는 우리 국민들이 또 환경 문제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힘을 합치고 환경 단체를 만들고 감시하고 실천하고 그렇게 해서 또 다른 나라에 있는 환경 단체와 연대하고 이런 식으로 해야지 기후 환경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제가 이때까지 한 40년간 환경 운동을 하면서 얻은 결론은 이제는 기후 환경 문제가 모든 분야하고 다 연결돼 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풀면은 다른 부분도 다 풀린다고 생각합니다. 빈곤의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질병, 평등의 문제 이런 거가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은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를 창출하면서 환경도 살릴 수 있는 좋은 하나의 모델을 우리가 제시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